자, 이번에는 OAC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AC에 접속할 때 데이터를 접속하고 집합을 생성하는 부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엑셀 데이터와 같이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에 맞는 형태로 강화시키는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시각화해서 인사이트 보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나리오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의류 기업이라는 마켓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볼 거고요. 보니까 상점의 오프라인 매출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들이 발생을 해서 왜 오프라인 상점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는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볼 것이고, 그런 다음에 원인을 해결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OAC에서 할 부분은 저희가 아까 ADW에 올렸던 매출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와 제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접속하고 집합을 생성하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매출이 상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상점 정보에 해당하는 엑셀 정보를 올려서 연계하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온오프라인 매출을 분석해서 하락 원인들 보는 방법들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이렇게 오라클 홈에서 왼편 상단의 메뉴를 누르시고 어널리틱 선택하신 다음에 어널리틱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900에 APEC ADW 대시 데모라고 되어 있으면 그중에 OAC 핸즈온 랩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서 밑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분석 홈페이지 누르시면 바로 뜨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URL을 복사해서 가시면 이 화면 들어오지 않으시고도 분석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라클 어널리틱 기본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레뷰 테마로 얼마 전부터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DB에 접속해서 가지고 오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 상단의 메뉴 버튼 누르셔서 접속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ADW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정보에 저희가 아까 원로 다운받았던 정보를 여기다가 갖다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인증 정보,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AW 데모 이렇게 선택하시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세 가지 커넥션 정보들 보여지는데 하이는 패러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겁니다. 저희 그냥 하이로 접속하셔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속이 생성되면 그것을 통해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집합 방금 저희가 ADW 데모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ADW 데모에 접속을 하시면 각 사용 유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커스터머, 프로덕트, 세일즈 선택하셔서 끌어다 놓으시면 우리가 아까 올렸던 세 가지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 외에도 각 스키마별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오토 조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 테이블별로 칼럼 이름이 같은 걸 자동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세일즈와 고객 쪽을 봤을 때 고객 아이디로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제품도 판매와 연결을 할 거예요, 세일즈와. 그래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나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세일즈와 제품은 제조사도 있지만 제품 코드로 연결해 주는 게 더 제대로 된 코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그러한 테이블들을 볼 거고요. 제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서 제대로 되어 있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 잘 줬습니다. 근데 이따 분석하실 때 사실 수수료는 저희가 속성값으로 해서 분석을 할 거니까 수수료는 속성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편에 권장사항이라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기가 데이터를 더 강화시켜 주거나 추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뭐 일자에 관련돼서 할 거는 그냥 연도를 추출해서 새로 나이를 만드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생년월일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연도를 하나 추출해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뺀 나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항상 메뉴가 이렇게 땡땡땡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생성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칼럼의 이름은 나이라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 상단에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자 함수에 보시면 마지막에 year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year는 그 해당하는 날짜를 가지고 온다고, 연도를 가지고 오게 반환한다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생년월일에서 날짜를 가지고 오면 뭐 몇십 몇 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에서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current year라고 current date라고 오늘 날짜를 가지고 오는 함수를 써서 오늘 날짜에서 생일을 뺀 나이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증이 완료되면 하단에 지금 데이터가 서머리 된 거 보시면 17살에서부터 62세까지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 칼럼을 하나 추가했고요. 하나 더 눌러서 이번에는 연령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의 연령대를 할 때는 메뉴 버튼 누르시면 빈이라는 그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룹화 시키는 함수이고요. 저희가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5개의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이름은 연령대라고 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10대에 해당하는 20살 이하, 그 다음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0대, 여기는 20대, 10대, 40대, 나머지는 50대 이상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나이도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실제 판매 쪽 데이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일자별로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시나리오에서 온오프라인 상점으로 분석을 해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점 코드를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들의 코드들이 쭉 보여집니다. 얘를 온라인 상점, 오프라인 상점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룹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룹화 중에서 이제 2가지를 할 건데 온라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프라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룹은 온라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는 온라인을 추가하고 다른 모든 항목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시고 얘의 이름은 행정 구분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새롭게 칼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 만들었고요. 이 만들어진 전체의 집합 이름을 판매 데이터 이렇게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ADW 안에 있는 판매 정보를 이용해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얘를 시각화로 만들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시면 바로 시각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상점 정보 추가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엑셀로 가지고 올 건데 여기 추가 버튼 눌러서 데이터 집합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상점 정보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 버튼 누르셔서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엑셀의 상점 마스터 정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해당하는 타입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뭐 변경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점 마스터라는 정보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 왼편에 가시면 이제 추가된 데이터 집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점 마스터로 같이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DB 안에 있는 정보와 우리가 엑셀에 있는 정보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어떤 정보들로 연결을 시켰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2개 연결된 정보를 보면 상점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객 정보에 있는 법정 동코드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고객과 상점이 같은 데 살진 않으니까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점 코드로만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된 4가지의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의 온오프라인 매출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래 금액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금액을 보면 뭐 140억 되는 그런 매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주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월별로 매출이 어땠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의 오른편 상단 메뉴에 시각화 복제를 누르시면 동일한 시각화가 복제가 됩니다. 우리가 전체 매출은 봤지만 온오프라인 매출을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터에다가 산정 구분을 올리시고 온라인 매출 누르시면 전체 중에 온라인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8억 정도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한 번 더 편집해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 있는 필터는 오프라인으로 필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은 110억, 111억 정도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 마켓 오라클이라는 패션 회사의 고객 수가 얼마인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를 왼편에 끌어다 놓습니다. 저희의 모든 시각화는 사실은 이거 보시면 자동 시각화라고 우리가 끌어다 놓는 걸 기반으로 최적의 시각화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고객 수인데 칼럼 이름이 고객 수라고 나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시각화의 제목을 잠깐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수라고 저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일별 거래 금액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우리의 매출은 어땠나 보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보급 분석을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통계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추세선을 누르시면 우리 매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짝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애매한 그러한 매출인데 사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매출입니다. 그러면 온오프라인 상점을 구분해서 매출의 추세를 보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상점 구분을 클릭하셔서 책상에다 놓으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오프라인은 하락 추세, 온라인 매점은 상승 추세인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의 대분류별, 월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시각화 하나를 복제하시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일자별이 아니라 월별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바꿔주시고 상점 저희 이제 추세 필요 없으니까 추세는 왼편에 이 추세는 그냥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월별로 보는 게 훨씬 좋네요. 여기다가 판매도 판매 월별로 그러면 우리의 매출이 어떤지 더 시각화시켜 보기에 이렇게 놨고요. 그런 다음에 제품 대분류별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구분 대신에 대분류 이렇게 놓으시면 대분류별로 월별 매출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각화는 누적 시각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의류들이 지금 좀 잘 팔리다가 조금씩 저조해지고 있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각화 한 번 더 복제하셔서 이번에는 고객의 성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화 하나 복제하시고 고객 데이터에 가셔서 제품 대분류 대신에 성별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별 이제 성별로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별로 보실 때에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참조를 하시면 여자와 남자의 비율을 놓고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각화 자체는 누적 시각화에 놓으시면 평균에 따라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계 참조사 이렇게 추가 하시면 지금 50% 안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좋아졌다가 점점 떨어진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본 지표로 우리가 분석한 시각화의 이름, 왼편 세모 누르셔서 캔버스의 이름은 기본 지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 보셨으니까 오프라인만 기준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상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상점 구분으로 오프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위에 상단은 전체 시각화에 필터가 먹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오프라인 상점별 매출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탭에 있는 시각화에 가셔서 맵 정보를 클릭해 놓고 맵에 상점의 위도, 경도 정보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럼 위도, 경도별을 우리가 거래 금액이 궁금하실 테니까 거래 금액 이렇게 선택하시면 지금 압구정점에 굉장히 매출이 좋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어디에서 많이 살고 많이 분포되어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층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층에는 고객의 법정 동 코드를 이용해서 고객 수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동 코드와 고객 수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내가 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밑에 것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층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단의 위도 경도를 포인트 대신에 히트맵으로 바꾸면 좀 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고객들은 지금 이 하단에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층에다가 법정 동코드 층에다가 고객의 동 주소까지 이렇게 밑에다 클릭하시면 어느 동인지도 마우스 클릭하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정 동 코드가 추가됐을 때 신림동이랑 지금 상계동에 많은데 실제 매출은 압구정이랑 신사동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고객이 사는 지역과 매출이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 보셨고요. 그러면 상점별로 한번 그냥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과 상점의 유형과 포인트별로 거래 금액이 어떤지 궁금하십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시각화는 테이블 형태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 금액에 이렇게 한번 디센드, 역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영점이 지금 제일 매출도 좋구나, 뭐 이런 정보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 말고 상점 구분으로 이렇게 한번, 다 오프라인이군요. 상점 유형별로 이렇게 색상을 보시면 직영점 아닌 거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상점의 유형별로 상점별 매출을 그러면 고객의 다른 값과 함께 분석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단을 이제 끌어다 놓습니다. 놓을 때에 상점의 유형을 위아래로 해서 격자 팽으로 놓아서 가맹점과 직영점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맹점과 직영점에 따라서 매출이 어떤지 보실 때 정렬은 거래 금액을 그냥 내림차순으로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정렬했습니다. 제품의 대분류별로 한번 어떤지 색상으로 봐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 시각화의 유형도 누적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큰 차이 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분류별로는 이렇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연령대별로는 어떤가 한번 궁금해서 연령대별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에서도 큰 매출의 차이들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별은 어떤가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성별 보면은 성별로도 아까 봤듯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고객의 등급별로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은 곳에 VIP들의 매출이 좋은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VIP는 어떠한 옷들을 주로 구매하는지 이러한 정보들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캔버스는 일단 오프라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탭에서 저희가 각각의 고객의 등급별 제조사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탭을 하나 만들고요. 우리 여태 오프라인으로 분석했으니까 오프라인 고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조사별 거래 금액은 어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제조사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조사별 매출 이렇게 색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DW 상사, ACE, 허브 뭐 이런 것들이 많구나 보실 수 있는데 고객의 등급별로 한번 구분해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 VIP 등급이 좋았잖아요. 그럼 VIP가 ADW 상사와 SE 허브에 굉장히 많은 매출 차지하는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VIP 이 제조사들의 조금 더 큰 베너핏을 주면 이 VIP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에서도 매출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그러한 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조사에 어떤 베너핏을 줄 수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조사 분석이라고 일단 간략하게 저장을 하고요. 마지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분석할 때는 연관관계들을 조금 보고 싶어서 이런 생키라는 문을 써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별로 고객이 제품 분류에 대해서 또 고객의 등급별로 봐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각각의 지금 매출을 안 났기 때문에 어디가 큰지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을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실버의 여성 의류가 제일 많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제조사별로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사들이 우리가 볼 때 제조사에 대해서 제조사 등급, 제조사의 소싱 유형은 어떤지 한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싱 유형에 대한 정보도 한 번 더 끌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커서 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요 지금 ADW 상사가 굉장히 진한 거 보실 수 있고 SE 허브도 진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조금 뭔가 베너핏을 줘야 될 때에는 단독 소싱에 해당하는 그러한 두 회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제조사별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나 매기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사별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 금액, 매출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는 그냥 범주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각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싱 유형이 모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보셨을 때 ADW 상사와 단독 소싱인 ACE 허브 두 개의 수수료율은 둘 다 8%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수료율이 낮은 애들은 그렇게 매출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율을 굉장히 높게 받는 애들도 매출이 좋지 않은데 지금 이 SE 허브나 ADW 상사라는 두 개의 제조사는 단독 소싱의 수수료율을 우리가 8%를 받고 있는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사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베너핏을 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 시각화를 제가 마쳤고요. 저희가 증강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왼편에 있는 칼럼들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고객의 등급이 지금 우리가 입력한 항목이 99,99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속성은 4가지로 나눠집니다. VIP, 레드, 골드, 실버 이렇게 나눠지고요. 가장 많은 등급은 39%의 레드, 가장 적은 등급은 VIP 등급이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정보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매출별로, 판매 수량별로, 고객의 등급, 그 판매의 등급별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객 등급별 매출 궁금하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고객 등급의 핵심 동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고객 등급과 상점 코드, 고객 등급과 상점 구분, 뭐 판매 시간 이런 거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찾은 거고요. 지금 보면 고객 등급의 순서와 상점 구분, 제조사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정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점 구분 하나 또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라는 거는 이 고객이 레드 등급이 되는 원인은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됐어라는 것들을 머신러닝 분석해 주는 부분이고요. 고객 등급의 이상치라는 거는 뭐 레드 등급일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뭐 아니면 고객 등급이 VIP인데 상점 여기서 많이 사는데 여기 벗어났어. 뭐 이런 이상치들을 나타내주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항목에 추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고객의 등급별 이 매출에 대한 자료들, 고객의 등급별 포지션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상점 구분에 대한 고객 등급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OAC의 분석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저장하신 다음에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